모두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주시면 옆에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해당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실제로 방금 600개 데이터가 호출되는데 뭐 몇 초 안 걸렸죠. 한번 더 보여드리면 누르고 1, 2, 뭐 거의 뭐 3초 안에 데이터가 다 업데이트되고 네, 그래서 실습은 파워 쿼리 웹 크롤링 및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크롤링하는 거, 그리고 피벗 및 피벗 차트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시각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이 끝나고 나서 제 이제 유튜브에도 강의를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내일 정도 혹시나 오늘 따라 하시다가 조금은 놓친 부분이 있으시면 유튜브에서 복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최근 한 3주 정도 계속 이어서 주식 관련된 데이터 크롤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이제 국내 주식 데이터 소스는 제가 기본적으로 한국거래소, 이 KRX에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 이 한국거래소에서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폴더 가져오기 기능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크롤링 했고, 다음에 지난주에 또 데이터 1번가에서 오픈 API를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 시세 정보 크롤링을 했었죠. 오늘은 이제 각 포털 사이트, 오늘은 네이버 증권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크롤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사이트, 포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실습할 거는 네이버 증권 사이트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크롤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이었죠. 2주 전에 이제 UiPath라는 RPA가 엑셀 파워 쿼리를 활용해서 이렇게 데이터 코스피면 코스피에 해당하는 뭐 등락률이 높고 또는 등락률이 낮은 종목들 탑 10, 이 상위 100개 기업들 이렇게 크롤링 하는 거 교육을 했었고요. 이렇게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상승 하락 이렇게 엑셀 파워쿼리로 가져와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데이터 1번가에서 주식 시세 오픈 API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크롤링 했었죠. 그때는 똑같이 크롤링 하고 난 다음에 종목 여기 이제 기업명을 입력하면 거기에 맞춰서 피벗에 데이터가 들어오고 피벗 차트 활용해서 데이터를 시각하는 거. 결국 이제 지난주에 연장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데이터 출처가 지난주에는 데이터 1번가에서 가져왔던 거고요. 오늘은 네이버 증권에서 가져온 데이터입니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한 종목을 입력해서 데이터를 가져왔지만 실제로 이 데이터를 한 개 종목이 아니라 일자를 쭉 풀어버리면 해당하는 일자의 전체 코스피면 뭐 2,000개가 넘는 종목에 해당하는 시세를 계속 가져와서 이게 데이터 1번은 아마 2000년도부터 데이터를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요. 오늘은 데이터 1번가가 아니라 네이버에서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데이터를 시계열로 크롤링하는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 이제 실습하면서 설명드리겠지만 특정 종목,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안에 그 차트가 나와 있죠. 이 차트에서 이 차트를 선택하면 뭐 하루면 하루, 3개월이면 3개월, 1년이면 1년, 10년이면 10년 해당하는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크롤링을 할 거고요. 이 정보를 크롤링하면 이런 형태로 나올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한 개의 종목에 해당하는 차트를 가져왔을 때는 굳이 크롤링을 할 필요가 없겠죠. 네, 제가 보면 이렇게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죠. 일단 샘플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만 가져온 거고요. 이 샘플이 아홉 개가 아니라 10개든 100개든 1000개든 가져오기만 하면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종목을 여러 가지 한 번에 크롤링하기 때문에 엑셀 파워쿼리에서 데이터를 크롤링할 이유가 생긴 겁니다. 사실 한 개면 굳이 크롤링해서 물론 이제 그 한 개도 데이터를 내가 가공하거나 시뮬레이션 할 때는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것들을 여러 개 한 번에 가져올 때는 크롤링의 의미가 있고 다음에 엑셀 파워 쿼리가 특히나 크롤링 할 때 그런 이제 코딩 같은 어려운 것 없이 그냥 드래그 앤 드랍 클릭만으로도 데이터를 크롤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엑셀 파워 쿼리를 활용해서 계속 크롤링 하는 방법 그리고 이 크롤링 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는 어떻게 분석할 건지 어떤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볼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대시보드 아주 간단한 형태의 대시보드죠. 여기 데이터 기본적으로 시계열 정보들 가져오고요. 왼쪽에는 이제 비교 지표. 오늘 시세 7일 전, 30일 전, 60일 전, 뭐 이것도 이제 일자를 내 마음대로 바꾸기만 하면 거기에 맞춰서 가져올 거고요. 이건 제가 기본적으로 90일 데이터만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3개월 데이터만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아까 전에 봤듯이 10년치 데이터도 한 번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일 대비 또 비교 지표들 여기서 슬라이스 활용해서 내가 가져온 종목들을 선택하면 여기는 이제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종가와 외국인 비율에 대해서 가져왔는데 이거는 원하시는 데이터를 선택하면서 그 차트를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아주 가벼운 대시보드를 만들 예정입니다. 엑셀 파워 쿼리에 대해서는 설명을 아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오늘 혹시나 처음 들으신 분이 계실까 봐 한 번 더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엑셀 파워 쿼리는 2016 버전 이상부터 제공을 하고 있고요. 2016 버전 이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근데 2016도 일부 버전에 따라서 좀 안 되는 것들이 간간히 있었고요. 제가 2016 프로페셔널 플러스 버전에서는 일부 안 되는 경우 아마 업데이트를 안 해서 그 보안 패치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일단 2016 버전 이상부터 엑셀 파워 쿼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엑셀 파워 쿼리를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연결한 다음에 필요에 맞는 방식으로 열을 제거하거나 데이터를 형식을 변경하거나 테이블을 병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공하고 다음에 이걸 활용해서 차트화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고 다음에 데이터를 새로 고쳐서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그냥 가져왔는데 이렇게 가져와서 그 다음번에는 새로 고침 한 번만 누르면 계속해서 이제 일자가 제가 5월 8일이 아니라 이제 계속 그 해당하는 일자에 맞춰서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렇게 가져와서 가공만 하고 난 다음에 업데이트만 하면 이 형식 그대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엑셀 파워 쿼리에서 2016 버전 이상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엑셀 파워 쿼리가 이제 단순 클릭만으로 가능한데 이렇게 제가 아마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이 네이버 주식 관련해서 제 엑셀 파워 쿼리가 아니라 VBA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크롤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봤더니 이렇게 이제 쓰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VBA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 VBA를 잘 모르고 이런 코딩이 어려워서 이제 코딩 안 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 찾다 보니까 엑셀 파워 쿼리였고요. RPA에서는 UiPath라는 RPA 툴이었습니다. 사실 이거를 아시는 분은 굉장히 간단한 거겠지만, 사실 모르신 분은 아무런 이제 VBA 기초가 없다라고 하면 이것마저도 사실 어려울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엑셀 파워쿼리에서는 그 기본적으로 파워쿼리 편집기 메뉴에서 클릭만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답안지, 초안을 보고 그 초안을 바탕으로 그냥 하나하나 클릭할 수 있게 조금 더 쉽게 될 수 있다면, 이 VBA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면, 물론 이제 요새 AI가 잘 돼 있어서 그 이제 챗 GPT나 활용하면 뭐 질문을 통해서 데이터 이제 VBA 수식들을 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것도 사실 기본적인 기초 지식이 있어야지만 질문도 할 수 있을 거고 그 질문을 바탕으로 가공을 할 수가 있는데 엑셀 파워컨에서는 사실 그런 거 없이 아주 기초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거든 계속 크롤링을 하고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엑셀 파워쿼리 아까 정의 봤듯이 네이버 증권에서 데이터가 내가 크롤링하고 싶은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어디에 담겨져 있는지 이제 URL 주소를 확인하고 그걸 바탕으로 엑셀 파워쿼리로 가져와서 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피벗이나 피벗 차트 활용해서 데이터를 시각하는 것까지가 엑셀 파워쿼리에서는 가능하고 이제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 고침만 클릭하거나 컨트롤 알트 F5 단축키가 또 새로 고침이거든요. 새로 고침만 하면 계속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M365 버전으로 엑셀 파워쿼리를 하고 있고 M365 버전은 저랑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데이터에서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이제 저는 웹 크롤링 할 때는 웹을 선택할 거고 다음에 파워쿼리 편집기를 활용할 때는 이렇게 파워쿼리 편집기가 이런 화면이거든요. 여기서 기본적인 편집, 가공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클릭만 하면 제 데이터를 내 마음대로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고급 편집기에 들어가면 데이터를 수식을 활용해서 쓸 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여기 해당하는 메뉴 클릭만으로도 거의 90% 이상은 가깝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M365 아닌 하위 버전들은 저랑 화면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활용할 때 데이터에서 새 쿼리에서 기타 원본에서 웹을 선택해서 웹 크롤링을 하면 되고요. 다음에 파워 쿼리 편집키 화면 들어갈 때는 쿼리 결합해서 쿼리 편집키 시작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외부 데이터 여기 왼쪽에 있는 웹이 아니라 가운데에 있는 새 쿼리에서 기타 원본에서 웹을 선택해 주셔야 저랑 동일한 화면이 뜹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웹 크롤링을 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네이버 증권 사이트에 들어갈 건데요. 거기에서 어떤 이제 URL 주소 안에서 내가 담겨져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는 크롬을 활용할 거고요. 뭐 다른 웹 브라우저도 동일합니다. 일단은 웹 브라우저를 띄우고 난 다음에 F12 단축키나 개발자 도구 창을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이런 화면이 뜨면 여기서 네트워크를 선택하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뜨는 화면들, 다른 이제 URL 주소들을 바탕으로 선택을 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이 어디 있는지 그 URL 주소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주소에서 변수를 바꾸기만 하면 해당하는 정보를 내 마음대로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실습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각 브라우저에서 F12에서 개발자 도구 창을 띄워야지만 해당하는 웹 크롤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셀 파워쿼리에서는 이제 엑셀 테이블 표 기능을 활용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표는 여기 범위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삽입에서 표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컨트롤 T 누르면 이런 창이 뜨고 여기에서 만약에 위에 머리글이 있다라고 하면 머리글 포함을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 순서는 앞서 파워쿼리 정해서 봤듯이 네이버 증권에서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오늘 저희는 데이터 시계열, 이제 3개월치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볼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증권에서 데이터가 어디에 담겨져 있는지 URL 주소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URL 주소를 엑셀 파워쿼리로 가져와서 이제 데이터를 편집하고 난 다음 다시 데이터를 시각화, 피벗이나 피벗 차트, 저는 피벗과 피벗 차트를 다 활용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형태의 대시보드를
만들 예정입니다. 참고로 네이버 증권 URL 주소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해당하는 리퀘스트 URL, 전체에 해당하는 URL 주소, 이 URL 주소고요. 여기에서 항상 제가 물음표를 잘 보라고 했죠. 물음표를 기점으로 앞과 뒤가 바뀐다고 했는데 이 물음표에서 뒤에 있는 이 변수들을 바꾸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항상 제가 이 물음표 D를 잘 말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005930이 삼성전자에 해당하는 이제 코드 번호인데 요 삼성전자 하나만 가져오면 사실 여기 물음표 앞을 볼 필요가 없고 D만 바꾸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을 한 번에 다 가져올 거라서 사실 이게 변수는 아니지만 변수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소할 때는 이 오히려 물음표 뒤에 있는 이 변수들, 이 변수는 피리어드 타임은 아까 조회 기간을 일, 월, 연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레인지는 조회 기간, 만약에 월이면 3개월, 3으로 적으면 되고 6개월이면 6, 9개월이면 9 이런 식으로 레인지를 바꿀 수가 있는데 오늘 그냥 제가 실습을 할 때는 3개월치 데이터만 그냥 가져온다고 하면 사실 변수는 바꿀 게 없고요. 오히려 이 종목 코드, 아이템 D에 있는 종목 코드만 바꿔서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가져올 때 지금 제가 이 종목 코드를 계속 바꿔서 가져올 거라 그랬죠. 이렇게 동적으로 변할 때 방금 종목 코드가 계속 바뀌는 게 동적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엑셀 파워 쿼리를 할 때는 이 매개 변수란 걸 꼭 활용하셔야지만 데이터를 크롤링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양하게라는 게 지금 제 대시보드 보시면 알겠지만 한 개의 데이터, LG 에너지 솔루션 한 개의 데이터만 가져올 때는 매개 변수를 활용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 네이버, 포스코, SK 하이닉스, 기아,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등 이렇게 여러 개를 가져올 때, 종목을 여러 개 가져올 때는 매개 변수, 이제 동적으로 변하는 변수를 활용할 때 매개 변수를 활용한다. 요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실습을 하면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실습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제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제가 방금 암호 채팅창에 남겨드렸고, 이 첨부 파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파일을 열면 이런 창이 뜰 겁니다. 보안 경고 창이 뜰 건데, 여기 컨텐츠 사용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컨트롤 알트 F, 예, 이제 데이터를 새로 고침, 여기 데이터 모두 새로 고침에 해당하는 단축키가 컨트롤 알트 F거든요. 이거를 선택하시거나 메뉴 데이터 모두 새로 고침, 이거를 선택하시면 아마 웹 컨텐츠 액세스라는 창이 팝업창이 뜰 겁니다. 네, 연결 선택하시고 개인정보 수준창이 뜨면 선택하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사용이 이런 창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엑셀 파워쿼리 제가 템플릿 드린 거 보면 여기 종합 시트 여기 종합 시트에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다 담겨져 있고요. 다음에 이 시트 1에서 이 종목명을 저는 이렇게 지금 9개로 뒀지만 여기에 만약에 내가 다른 종목명을 입력하기만 하면 여기서 해당하는 URL 주소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여기서 카카오 한번 내볼까요? 카카오 하면 이렇게 주소가 떴고요. 지금 여기에 카카오는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여기서 업데이트하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데이터에서 쿼리빈 연결 이렇게 창을 누르면 오른쪽에 창이 뜨고요. 여기서 모두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주시면 옆에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해당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실제로 방금 600개 데이터가 호출되는데 뭐 몇 초 안 걸렸죠. 한번 더 보여드리면 누르고 1, 2, 뭐 거의 뭐 3초 안에 데이터가 다 업데이트되고 5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3개월치 데이터가 한 번에 크롤링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차트도 이렇게 선택하면 나는 차트에 맞춰서 데이터 업데이트 되고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는 해당하는 지표 이제 오늘 시세 여기서 제가 5월 3일로 했는데 만약 5월 4일로 하면 해당하는 5월 4일 날 이 토요일이었네요. 네. 그래서 데이터가 없던 거고 올 7일 누르면 이렇게 7일 해당하는 기준에 맞춰서 7일 전, 30일 전, 60일 전 데이터 30일 전 4월 7일이 일곱 번째니까 일요일이라서 데이터가 없었던 거고요. 여기 만약에 난 30일이 아니라 60일 전이 아니라 90일 전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위에 90일 전에도 2월 7일 연휴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데이터 여기 위에 기준만 바꾸면 해당하는 데이터 이름도 바뀌고 해당하는 기준 진도 여기 전일 대비해서 비교 지표들도 다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제가 실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본격적인 실습을 하기 위해서 여기 네이버 증권 한번 사이트를 들어가 주십시오. 이 네이버 증권 사이트가 m.stock.naver.com 저는 이 모바일 버전 앞에 M이 들어가 있는 모바일 버전에서 데이터를 크롤링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기본 PC 사이트에서도 데이터를 크롤링 할 수 있고 다음에 모바일 버전에서도 데이터를 크롤링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모바일 버전이 데이터를 조금 더 심플하게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크롤링 할 때도 이 모바일 버전에서 크롤링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m.stock.naver.com 여기 사이트를 들어가 주시면 이렇게
네이버 증권 화면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제가 국내를 선택하고 국내에서 이제 샘플로 삼성전자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창이 떴으면 이렇게 해당하는 정보들 뜨고 아래 차트가 뜨죠. 이 차트가 뜬 상태에서 F12 개발자 도구 창을 한번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개발자 도구 창을 열어주면 이렇게 아마 처음에 쓰신 분들은 엘리먼트로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여기서 아마 올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F5 또는 여기 세로 고침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여러 가지 창들이 쭉 뜨죠. 이게 우리 화면에서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 뒷단에서는 아주 복잡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빠르게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다. 실제로 한번 클릭해서 프리뷰 보면 이런 창들 아마 어디 여기 안에서 사이트에 있을 겁니다. 밑에 뭐 이런 사진들이네요. 이런 사진들을 쭉 들고 와서 가져와서 보여준 거고요. 이런 정보들이 지금 올로 되어 있지만 어딘가에는 들어가서 지금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정보, 오늘 실습할 정보는 이 크롤링, 이제 해당하는 차트를 가져올 거니까 이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번 보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크롤링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 검색창을 눌러서 검색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 보면 간단하게 XHR이 있죠. 기본적으로 뭐 100% 그런 건 아니긴 한데 만약에 파워쿼리로 크롤링이 가능하다라고 할 때 데이터가 담겨져 있다고 하면 여기 XHR 안에 정보들이 담겨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면 아까 전에 올라오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이제 크롤링 하는 방법이 물론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거 주소만 보고도 아 여기 있을 것 같구나 눌러서 프리뷰해서 이제 클릭해서 데이터가 아 여기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사실 경험이 없거나 조금은 아직 실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렇게 많은 주소만 가지고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필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XHR을 누르고 조금 줄인 상태에서 하나하나 클릭해 가면서 이 프리뷰를 누르면 미리 볼 수가 있거든요. 이 프리뷰에서 데이터를 하나씩 내려가면서 아 여기에 어떤 데이터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를 클릭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내가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지금 변하는 거 볼 수가 있죠. 10년 클릭했을 때 지금 여기는 여기가 마지막이었는데 제가 10년을 클릭하면 하나 더 추가가 됐죠. 이렇게 클릭할 수 있게 어떤 이 주소를 클릭할 때마다 데이터가 변한다고 하면 반드시 아마 여기 오른쪽에 주소도 하나 더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할 수 있을 때 이 클릭만 가지고 추가된 주소가 아마 여기에 내가 원하는 정보들이 담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프리뷰해서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하면 아 여기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죠. 뭐 방법은 여러 가지는 있겠는데 어쨌든 할 때 결국에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지만 직접 실습을 할 때는 또 이렇게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이트 만약에 크롤링 할 때도 결국에는 많이 이제 사이트를 다양하게 크롤링 해봐야지만 실력이 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간단한 사이트로 크롤링을 하지만 실제로 엑셀 파워쿼리로 크롤링이 이렇게 깔끔하게 데이터가 담겨져 있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크롤링 해야 되고요. 또 엑셀 파워쿼리가 안 될 때는 제가 이제 UiPath라는 RPA 툴을 설명드리죠. 그 UiPath에서도 데이터를 클로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네이버 증권에서는 좀 간단하게 깔끔하게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 주소가 여기 있어서 엑셀 파워쿼리로 클로닝을 할 거고 저는 이 3개월 데이터 3개월 하면 여기 아마 페이로드 잘 보시면 지금 제가 여기 잘 보면 이게 페이로드가 변수거든요. 변수인데 변수의 피리어드 타입은 2열이고 레인지는 10대 있죠. 이게 뭐냐면 결국은 제가 아까 10년 클릭했을 때 이 주소가 나왔거든요. 10년치 데이터는 피리어드 타입을 2열로 돼 있고 레인지를 10으로 했을 때 데이터가 담겨져 있을 거다. 그 담겨져 있을 거는 여기 프리뷰 선택해서 여기 선택하고 또 이렇게 화살표가 옆으로 있을 때는 데이터가 더 담겨져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2014년 5월 16일 존가는 28,560원이고 시작가는 26,720원, 고가는 28,740원 이렇게 데이터 지금 담겨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한 번 더 내리면 이렇게 원하는 정보들 담겨지는 거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정보들이 담겨져 있고 아까 전에 풀 리퀘스트 URL 전체는 물음표를 기점으로 아까 뒤로 보는데 여기 변수는 피리어드 타입은 아까 2열이었고 레인지는 10년치 데이터가 이 해당하는 주소 안에 다 담겨져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보들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제가 아까 3개월 데이터 한번 가져올 거니까 다시 한번 더 3개월 데이터 누르고 3개월에 해당하는 주소 확인했고 변수 once로 되어 있고 레인지는 3개월로 되어 있고 프리뷰에서 데이터 봤을 때 데이터 정상적으로 들어있는 거 확인했고 확인했으면 다시 복사해서 새로운 창을 띄우고 난 다음에 한번 입력을 해보면 이렇게 데이터, 3개월치 데이터 들어간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프리티 프린트 하면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선택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24년 10월 10일 날 해당하는 종가, 시작가, 고가, 저가, 거래량, 뭐 외국인 비율 등등 이렇게 해서 제일 아래로 내려갔을 때 가장 마지막 일자 5월 10일 날 종가, 시가, 고가, 저가, 거래량 해당하는
외국인 비율 이렇게 3개월치 데이터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변수를 3이 아니라 나는 그냥 4로 했을 때 4개월치 데이터가 5월 여기 1월부터 5월까지 4개월 데이터. 아까 네이버 증권에서는 4개월이었고 1일, 3개월, 1년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변수를 바꾸기만 하면 이게 4가 아니라 5로 바꿨으면 해당하는 5개월 데이터. 실제로 웹사이트에서는 없었지만 변수를 바꿔서 제가 원하는 데이터를 해당하는 기간에 맞춰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바꿔서 데이터 확인할 수가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3개월 데이터만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해당하는 주소 지금 3개월 데이터 제대로 가져왔으니까 복사를 하고 다음에 엑셀 창을 새로 띄워서 한번 새로 열어보시고 여기서 데이터에서 웹 선택하고 아까 2016 버전은 가운데 있는 어, 메뉴에서 웹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제가 보여드리면 저랑 다를 수 있으니까 가운데 있는 데이터에서 세쿼리에서 기타 원문에서 웹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데이터에서 웹을 선택하고 방금 복사한 URL 주소를 붙여넣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로드했다가 데이터가 들어올 겁니다. 이게 파워쿼리 편집기 화면이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왔고 코드, 인포 타임, 뭐 피리어드 타입, 뉴 리스트, 뉴얼리 리스티드 뭐 이렇게 쭉쭉 들어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라고 하면 여기 제일 마지막에 프라이스 인포스 돼 있어 여기 리스트가 연두색 돼 있죠. 이 연두색은 한 번 더 데이터가 제 테이블에 담겨져 있어서 데이터를 한 번 더 드릴다운 할 수 있다라는 의미고 그래서 여기 연두색 돼 있는 거 선택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보입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레코드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연두색 선택하면 한 번 더 볼 수가 있다라고 했죠. 이렇게 한번 이제 옆에다 선택하면 오른 아래 미리 보기로 볼 수가 있거든요. 2월 13일 날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핵을 선택하면 2월 14일 날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데이터 들어와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여기 테이블로 항상 파워쿼리에선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테이블로 담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테이블로를 선택하면 데이터를 테이블로 담을 겁니다.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양갈래 화살표 이제 데이터를 펼치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하나에 다 데이터가 담겨져 있으니까 데이터를 펼쳐 주시고요. 여기서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을 체크 해제하고 확인을 눌러 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온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2월 13일부터 5월 10일까지 데이터 들어온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개월치 데이터 들어가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클로즈 프라임, 종가, 시가, 고가, 저가, 거래량, 외국인 비율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서 그냥 닷김이 로드해서 데이터 가져오면 바로 지금 해당하는 삼성전자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데 자 여기서 항상 강조하지만 오늘은 다행스럽게도 여기 잘 보시면 숫자가 오른쪽에 붙어 있죠. 이 오른쪽에 붙어 있어서 오늘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바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같은 숫자라도 가끔은 이렇게 왼쪽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숫자가 왼쪽에 붙어 있을 때는 텍스트, 문자입니다. 문자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한 개 종목만 가져서 볼 때는 문제가 없는데, 파워쿼리에서 이제 피벗을 활용할 때 어떤 데이터의 전체 썸이나 평균 이런 산술 수식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공할 때는 이게 숫자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인식을 못합니다. 말 그대로 텍스트 문자로 되어 있으면 더하기도 못하고 곱하기도 못하고 평균도 못하고 최대값 최소값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여기 잘 보시면 ABC 1, 2, 3 이렇게 돼 있죠. 이 형식은 이렇게 선택을 하면 뭐 숫자면 숫자, 십신수나 정수, 다음에 뭐 날짜, 텍스트면 문자 이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A, B, C 1, 2, 3은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습관적으로 선택을 해 주셔야 나중에 피벗을 활용해서 내가 평균을 구했는데 왜 평균이 안 나오지? 그냥 개수만 나오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 때 이 형식을 제대로 설정 안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상 요거 형식 바꾸는 거 까먹지 않고 잘 활용을 해 주시고 여기 지금 다 숫자기 때문에 클로즈 프라이스 선택하고 시프트 누르고 여기 포리너 리텐션 레이트 돼 있죠. 요거 선택하고 제일 끝에 열 선택하고 하면 이제 시프트 누르고 하면 해당하는 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변환해서 데이터 형식 검색을 선택하면 이렇게 1, 2, 3, 1, 2, 3, 1, 2, 3 이렇게 숫자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바뀌었고 여기 앞에는 날짜니까 여기만 선택하고 여기서 날짜 선택하면 날짜로 바뀐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난 다음에 닫기 및 로드 하면 데이터가 샘플로 지금 제가 하나 크롤링 한 거고요. 60개 데이터 한 번에 가져왔죠. 가져오는데 실제 뭐 1초 걸렸나요? 얼마 걸리지가 않았죠. 굉장히 손쉽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워 쿼리를 오늘 처음 쓰시는 분께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서 오래 걸렸던 거지. 사실 웹브라우저 데이터에서 웹 선택하고 주소 입력하고 난 다음에 클릭 그리고 닫기 및 로드하면 데이터 가져온 거 확인할 수가 있었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엑셀 파워 쿼리는.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하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파워포에서 웹 크롤링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까 제가 매개 변수 설명드렸죠. 이제 저희는 삼성전자 하나만 가져올 게 아니라 다양한 회사의
데이터 이제 주식 시세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가져오냐라고 하면 매개 변수를 활용해야 된다 그랬죠. 이 매개 변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시트 1에다가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놨는데 제가 여기다 삼성전자를 입력하면 해당하는 종목 코드가 가져오고 거기에 해당하는 URL 주소를 가져오고 다음에 기하면 기하에 해당하는 코드 해당 주소 여기 안에 지금 데이터 방금 아까 3개월에 해당하는 주식 시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세를 가져올 건데 제가 아까 필요했던 게 뭐냐면 여기 주소 이게 같은 주소긴 한데 주소 잘 보면 가운데 원래 제가 물음표를 기점으로 여기 잘 보면 물음표를 기점으로 앞뒤를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은 그냥 3개월치 데이터만 가져온다고 보고 그럼 물음표 뒤를 기점으로 사실 변수가 바뀌는 게 없습니다. 바뀌는 건 잘 보면 가운데에 있는 종목 코드 삼성전자면 005930에서 005930 기아면 000270에서 000270 현대차면 005380에서 005380 이게 가운데 코드만 바뀐 거 확인할 수가 있죠. 바뀐 이 코드를 여기다가 제가 가져왔고요. 이 코드는 마스터 시트 안에 데이터 담아뒀습니다. 일단 코스피면 제가 당겨드렸고요. 2800개. 물론 여기서 코스피, 코스닥 여기 다 담겨져 있네요. 이 데이터를 담겨드렸는데 이 데이터 제가 어디 있는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지난주에 설명드린 거 잠깐 복습하면서 보여드리면 한국거래소 여기 밑에 보면 데이터 시스템이 있거든요. 데이터 시스템 선택하거나 만약에 한국거래소 들어갔다라고 하면 여기서 정보 데이터 시스템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기본 통계 선택을 하시고 이런 창이 뜨면 주식에서 종목 정보에서 전 종목 기본 정보 선택하면 이렇게 해당하는 국내 주식 전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서 이런 코드들 지금 정보들을 다 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단축 코드와 한글 종목명 이렇게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결국 종목 코드 이 코드만 있으면 방금 네이버 증권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엑셀을 다운로드해서 방금 마스터에 넣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KRX에 있는 정보 데이터 시스템 안에 여기 기본 정보나 개별 종목 종합 정보 이런 데이터들 가져와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난주에 종목 시세 가져와서 이걸 엑셀로 다운로드 받고 이걸 바탕으로 엑셀 폴더 가져오기 기능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활용했죠. 사실 여기 안에서 해당하는 일자별로 데이터를 다 담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져와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그냥 데이터 출처가 여기 KRX냐 데이터 1번 가냐 또는 각 포털 사이트에는 증권 사이트냐라는 거고 오늘은 제가 그냥 네이버 증권에 있는 정보를 한번 크롤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저처럼 아마 이 마스터를 다 가져올 수 있을 거고요. 마스터에서 저는 필요한 게 종목명과 단축 코드만 가져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제가 여기 옆에다 하나 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한번 새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 제가 새로 파일에다가 마스터를 하나 추가해 놓고 여기 지금 비어 있죠? 비어 있는데 지금 일단 샘플로 아까 전에 가져온 주소 삼성전자의 3개월치 데이터 이거 하나 복사해 놓고 여기다가 제가 주소를 붙여 넣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주소가 구성되어 있는 거고 우리는 여기 가운데 있는 종목 코드만 바꿔서 URL 주소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회사명, 여기는 코드, 여기는 URL 이렇게 머리글을 만들어 놓고 여기는 삼성전자였고 코드는 여기 마스터에 있는 코드를 가져올 건데 수식은 편한 수식 만약에 VLOOKUP밖에 내가 못 쓴다라고 하면 그 단축 코드를 여기 뒤에다가 가져와서 붙여놓고 VLOOKUP해서 여기 가져오면 되겠죠. 다음에 뭐 M365는 XLOOKUP 함수를 쓰면 좀 더 손쉽게 가져올 거고요. 제가 종목 코드는 옆에다 방금 옮겼으니까 M365 아니면 XLOOKUP 함수를 못 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인덱스 매치 함수도 있는데 제 그 템플릿에서는 인덱스 매치 함수를 썼지만 조금 더 쉬운 VLOOKUP 함수 좀 더 함수가 대중적이죠. VLOOKUP은 VLOOKUP을 활용해서 한번 코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클릭하고 콤마 여기 한글 전공명과 단축 코드 CD열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콤마 그리고 두 번째 있죠. 전공명을 기점으로 하나, 둘, 두 번째 쓰니까 이 콤마 정확하게 일치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true나 0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하면 코드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가져오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는 여기 가운데만 바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카카오라고 하고 코드를 이렇게 한번 가져왔죠. 그걸 그대로 복사하면 여기서 해당하는 이 코드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가운데 코드를 수식으로 바꿀 겁니다. 수식으로 바꿀 건데 여기서 는 하고 여기 해당하는 코드 아까지는 같기 때문에 어 문자를 그대로 사용할 때는 양 끝에 쌍따옴표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양 끝에 쌍따옴표 입력하고 연결자를 선택할 때는 엔드 표시 Shift 누르고 숫자 7을 누르면 이렇게 엔드 표시가 뜨고요. 여기 코드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엔드 표시 여기 이제 코드가 필요 없으니까 코드를 다 지워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양 끝에 쌍따옴표를 입력하면 이렇게 수식이 완성됐죠. 해당하는 앞까지
양 끝에 쌍따옴표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엔드키 연결하고 다시 코드 가져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엔드키 연결하고 뒤에 있는 거 다시 쌍따옴표로 연결해주면 수식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래그하면 지금 삼성전자 코드로 되어 있지만 이제 카카오 코드로 바뀌겠죠. 드래그하면 이렇게 카카오 코드로 바뀌었고요. 이거를 제가 범위를 지정하고 컨트롤 T 또는 삽입해서 표를 선택하면 이렇게 표 만들기 창이 뜨죠. 여기서 머리글을 포함 선택하면 회사명 코드 URL 제가 이 머리글을 추가했기 때문에 머리글을 포함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범위가 바뀌면서 테이블 디자인 이제 표 이름이 떠 있죠. 표 이름은 원하시는 이름 하면 되고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현대차 하면 코드 가져오고 URL 주소 가져오고 현대차에 해당하는 URL 주소 뭐 기아 하면 기아에 해당하는 코드 가져오겠죠. 자,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면 자동으로 다 범위가 지정되면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 여기에서 엑셀 파워 쿼리로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저는 데이터에서 테이블 범위에서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하는 테이블 범위에 있는 정보들 가져왔죠. 이제 이렇게 가져오고 난 다음에 매개 변수. 이제 매개 변수라는 게 결국은 샘플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샘플 만들어 놓은 걸 바탕으로 계속해서 동적으로 변하는 변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제 샘플 만들어 놓은 바탕으로 계속 활용을 하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제가 삼성전자 있는 거 가져오기 전에 지금 잘 보면 우리 맨 처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적용된 단계에서 원본을 선택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있었는데 자동으로 변경된 유형이 되면서 여기 지금 자동으로 바뀐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아까 여기 원본에 보면 ABC 123, ABC 123, ABC 123 해서 형식이 지정이 안 돼 있는데 자동으로 변경된 유형으로 이렇게 형식이 지정되면서 잘 보면 코드가 원래 아까 005930이었는데 5930만 돼 있죠. 이제 숫자로 되면서 앞에 있는 00을 그냥 날려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엑셀에서 가져올 때는 잘 돼 있고 데이터를 클로닝할 때도 문제가 없긴 하지만 정확한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변경량 유형을 X 표시로 삭제를 해주면 이전 단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정상적인 코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테이블로 가져올 때 자동으로 방금 변경량 유형으로 형식이 자동으로 지정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경우가 자동으로 되면 편하긴 한데 때로는 이런 경우 때문에 데이터 크롤링할 때 또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변경량 유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X를 해서 삭제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 샘플에 해당하는 모델링을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URL 주소 복사하고 난 다음에 매개 변수 관리에서 새 매개 변수를 선택해 주시고요. 매개 변수 이름은 원하시는 이름, 저는 그냥 그대로 이름을 쓰고요. 현재 값에다가 방금 복사한 주소를 붙여 넣어줍니다. 이렇게 005930에서 삼성전자의 삼별치에 해당하는 시세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면 해당하는 매개 변수 1이란 이름으로 방금 우리가 입력한 주소 담겨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러고 난 다음에 여기 새 원본에서 기타 원본에서 웹을 선택해 줍니다. 웹을 선택하면 아마 매개 변수를 안 만들고 웹을 선택하면 이렇게 ABC라는 게 안 뜰 겁니다. 네, 매개 변수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ABC라는 게 떴고요. 선택해서 매개 변수를 선택하면 이렇게 매개 변수 1, 저는 이름을 그냥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매개 변수 1이라는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 1을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매개 변수 1 해당하는 URL 주소를 호출할 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까 기존과 동일합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리스트 선택하고 다음에 테이블로 담아주고 뜨면 확인 그리고 양갈래 하슬표 선택하고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 체크 해제 확인하면 아까 했던 그대로 지금 나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해당하는 범위 선택하고 변환해서 데이터 형식 검색 선택하면 이렇게 데이터 형식이 변경이 됐고 여기서도 날짜 선택하면 날짜로 변경된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개 변수 활용해서 데이터를 일단 샘플로 가져왔고요. 이거를 이제 함수로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그 함수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호출할 겁니다. 여기 매개 변수 1 돼 있는 거에서 우클릭해서 함수 만들기를 선택하면 함수 만들기에서 새 함수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뜨죠.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매개 변수 함수라는 이름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면 매개 변수 함수란 이름으로 데이터를 가져왔고 우리는 방금 삼성전자 샘플로 매개 변수를 호출했고요. 이제 이 매개 변수 함수라고 함수를 만든 걸 바탕으로 지금 여기 표 2, 방금 제가 그 테이블 엑셀에서 테이블 만든 거 그대로 가져온 거에서 URL을 선택하고 여기서 방금 매개 변수 함수란 이름 만든 데이터를 가져와서 하나하나 호출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샘플 만든 걸 바탕으로 여기 데이터 가져오고 난 다음에 여기 해당하는 다시 그 데이터를 호출하고 또 여기 데이터를 호출하고 여기 데이터를 호출하는 겁니다. 만약에 실습할 때 실수로 내가 해사명을 선택하고 여기서 열 추가해서 사용자 지정 함수 호출 선택하고 난 다음에 매개 변수 함수를 선택하면 여기 지금 해사명 내가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해사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확인 누르면 데이터가 호출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담겨져 있는 데이터는 여기 URL 안에 모든 데이터가 다 담겨져 있고 이 URL을 바탕으로 여기 매개 변수 1에다가 데이터를 만들어 놨는데 엉뚱하게 삼성전자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없죠. 그냥 이름이죠. 문자인데 여기다 그냥 가져와서 호출하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호출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부터 URL을 선택하고 열 추가해서 사용자 지정 함수 호출을 선택하거나 또는
이 해사명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방금 여기 매개변수 함수 선택하고 난 다음에 여기 매개변수 1 옵션이 있거든요. 여기서 해사명이 아니라 URL을 선택하면 여기다 데이터를 호출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기 내가 어디에 데이터가 담겨있는지를 기억하고 난 다음에 해당하는 담겨져 있는 데이터 주소에다가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 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라는 창이 뜨면 여기서 계속을 눌러 주시고 개인정보 수준이 나오면 선택하고 저장. 이건 항상 처음에만 뜨고 그 다음부터는 안 뜰 겁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호출되고요. 여기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양갈래 핫설표 선택하면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올 건데 만약에 내가 미리 표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기존에는 여기 밑에 뭐 네이버를 해서 5개 행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내가 그 다음 날에 다시 한 번 더 나 이거 네이버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4개만 호출할래 라고 하면 엑셀에서는 이 표가 5개로 범위가 지정돼 있을 건데 여기에 데이터를 삭제해서 데이터가 없으면 여기 아마 에러가 뜰 겁니다. 에러가 뜨거나 아마 아무것도 안 뜰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를 이렇게 양갈래 화살표로 호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에러가 뜨는 경우에서는 에러를 제거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여기 홈에서 행 제거해서 오류 제거를 선택하면 에러가 제거되면서 여기 매개변수 함수 옆에 양갈래 화살표가 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4개를 바로 호출해서 가져왔지만 만약에 다른 경우에는 항상 여기 행 제거해서 오류 제거를 선택해서 오류를 제거해 주시고 데이터를 펼치면 됩니다. 여기서 오류 제거하고 난 다음에 양갈래 화살표 선택하고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 체크 해제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데이터 호출한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데이터가 지금 매개 변수에서 제가 데이터 형식을 정해졌기 때문에 ABC 1, 2, 3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날짜 되어 있고 다 오른쪽에 붙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매개 변수에서 이렇게 형식을 정해줘도 되고 만약에 여기서 형식을 안 정해졌다라고 할 때는 여기서 직접 형식을 정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닫기 및 로드하면 데이터가 엑셀로 호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바로 호출을 했고요. 만약에 데이터가 엄청 많다라고 할 때는 이 엑셀이 행이 보면 제일 끝에 100만 행까지 있거든요. 여기 100만 행이 조금 넘죠. 100만 행이 조금 넘는데 만약에 100만 행이 넘는 물론 이제 100만 행이 넘는 데이터를 가져오면 물론 이제 엑셀에서 로딩하는 속도도 굉장히 느릴 겁니다. 느리긴 할 건데 꼭 100만 행이 아니더라도 내가 한 10만 행만 해도 데이터가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많은 데이터 지금 일자별로 나온 데이터를 내가 하나하나 볼 필요는 없잖아요. 결국 이거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는 피벗이나 피벗 차트 활용해서 데이터를 시각화 또는 조금 시계열로 가공을 해서 봐야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경우에는 여기 제가 다시 방금 여기서 엑셀 파워컬에서 더블 클릭하거나 데이터에서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파워컬의 편집기 시작 이렇게 누르면 파워컬의 편집기 화면으로 뜨고요. 여기서 제가 하나 샘플로 하나 복제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이거 만든 거 표에서 우클릭해서 복제 누르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하나 더 추가되고 난 다음에 닫기 및 노드에서 바로 닫기 및 노드를 선택하지 않고 닫기 및 다음으로 노드를 선택하면 여기서 어떻게 호출할 건지라고 나올 겁니다. 표로 하면 여기 기존에 방금 제가 가져왔던 표 형태로 엑셀로 바로 호출될 거고 피벗 테이블 하면 피벗으로 피벗 차트 하면 피벗과 피벗 차트가 이렇게 나오겠죠. 연결만 만들기 하면 데이터가 호출되지 않고 여기 연결만 만들기 해서 나중에 다른 커리를 활용할 때 다른 커리와 병합을 하거나 다른 커리 활용할 때를 이제 여기 응용 가능해서 연결만 만들기도 가끔 쓰기도 합니다. 일단 제가 한번 피벗 차트 만들기 위해서 여기 피벗 차트 한번 선택을 해 보고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피벗 차트 형태로 뜨죠. 여기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피벗 차트를 시계열로 그리기 위해서 아래쪽에 일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 이 축은 행이고 여기 범례에는 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행은 아래로 가는 거, 범례는 열, 오른쪽으로 가는 거. 그래서 데이터를 시계열로 차트로 볼 때는 항상 일자는 축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지만 나중에 차트 그릴 때 아래쪽을 X축으로 붙을 거고 Y축으로 붙는 값을 값으로 가져올 건데 일단은 제가 종가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종가로 가져왔고요. 이렇게 가져왔는데 지금 데이터가 한 번에 다 가져왔기 때문에 회사명을 붙여서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만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데이터 바뀐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제가 좀 필요 없는 거 좀 지울게요. 여기 우클릭해서 차트에서 모든 필드 단추 숨기기를 하면 좀 지워지고요. 다음에 저는 이 차트를 막대 차트가 아니라 꺾어선 차트로 보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여기 디자인에서 차트 종류 변경해서 꺾은 선 해서 꺾은 선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나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카카오가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카카오 선택하면 이렇게 변경된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게 좀 불편하면 여기 피벗 테이블 분석에서 슬라이서 삽입이 있거든요. 선택하고 난 다음에 나는 해사명을 선택하면 해사명을 이렇게 한 번에 가져왔죠. 여기서 기아
삼성전자, 현대차 이렇게 차트 변경된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슬라이서도 지금 저는 4개밖에 안 가져왔지만 이게 뭐 100개, 1000개 가져오면 너무 많으면 좀 보기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여기 슬라이서를 선택하고 슬라이서 선택하고 난 다음에 열을 2나 2로 선택하면 이렇게 행이 열이 2로 바뀌고 3을 선택하면 열이 3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요. 다시 피벗으로 돌아와서 나는 네이버 있는 것처럼 시가와 다음에 거래량을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여기다가 선택하면 지금 클로즈 프라이스 종가와 거래량이 나왔죠. 근데 지금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래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렇게 아예 그냥 종가는 밑으로 깔렸죠. 이제 이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피벗 테이블 여기 디자인 피벗 테이블 분석에서 아니 여기 차트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디자인에서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하고요. 그래서 혼합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어 클로즈 프라이스 종가는 저는 그냥 꺾은 선으로 선택을 하고 여기 어큐뮬레이트 뭐 이거는 거래량은 제가 막대 차트로 선택하고 난 다음에 보조축을 선택하면 이렇게 거래량과 거래량은 막대 차트로 여기 종가는 막대 차 여기 꺾은 선으로 다음에 거래량은 막대 차트로 이렇게 변경된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확인 누르면 이런 형태로 변경되고 제가 요거 범례를 선택하고 우클릭해서 범례 서식에서 위쪽으로 선택하면 이렇게 범례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차트가 하나 만들어졌죠.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사명을 선택하면 해당하는 선택에 맞춰서 이렇게 바뀐 거 확인할 수가 있죠. 나는 이거 거래량 보기 싫고 외국인 비율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 필드 지우고 외국인 비율 선택하고 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으면 차트 종류 방금 디자인 선택해서 차트 종류 변경해서 혼합해서 종가는 꺾은 선 여기 세로막대는 꺾은 세로막대요 보조축 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또 볼 수가 있으니까 원하는 데이터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벗 차트 가장 기본적인 시각화를 진행했고요. 다음에 이 데이터 방금 호출한 여기 표 2 선택하면 우리 데이터 표로 가져온 데이터 볼 수 있거든요. 해당하는 삼성전자부터 기아 제가 아까 시트에서 네 가지만 가져왔잖아요. 이걸 표에서 호출을 했고 요거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삽입에서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면 이렇게 피벗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면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졌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피벗에선 제가 조금 더 우리가 보통 책을 볼 때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니까 이 피벗을 볼 때는 피벗 차트 만든 게 아니라 피벗을 볼 때는 조금 오른쪽으로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이제 그때는 열로 일자가 가야겠죠. 로컬 데이터가 열로 가야 되고 다음에 회사명을 가져가고 다음에 저는 종가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자동으로 이렇게 그룹핑이 되어 있거든요. 우클릭해서 그룹 해제하면 이렇게 일자별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조금 데이터가 기니까 여기 선택하고 보기에서 틀 고정 선택하면 이렇게 오른쪽 가도 종목명이 고정돼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합계는 사실 필요가 없으니까 피벗 테이블 분석 디자인에서 총 합계에서 행열의 총 합계를 해제 누르면 이렇게 총 합계가 삭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쭉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온 거 한 번에 가져왔죠. 사실 뭐 하나만 제가 막 기아 하나만 볼 때는 여기서 크롤링 할 필요 없이 그냥 네이버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이렇게 한 번에 가져올 때 저는 지금 4개밖에 안 가져왔지만 4개가 아니라 10개, 100개, 1000개 데이터 뭐 2000개 넘으면 2000개도 한 번에 가져올 수가 있죠. 그렇게 한 번에 가져올 때는 파워 쿼리가 굉장히 파워풀한 역할을 할 거고요. 이렇게 가져오고 난 다음에 지금 비교 지표가 없잖아요. 제가 실습 파일, 이제 제가 템플릿 파일에서는 정화에서 보면 왼쪽에 이렇게 비교 지표들이 나와 있었고, 오른쪽에 차트가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교 지표를 하나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 60개만 이렇게 제가 아까 변수에서 잘 보면 원스를 NG 3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0개만 데이터를 호출합니다. 60개, 그러니까 3개월치 데이터가 보통 한 90개긴 한데 90일이니까. 근데 토일 빼면 아까 봤듯이 한 60개에서 65개 연휴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 정도 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열이 거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긴 한데 만약에 이 60개가 아니라 어느 순간 나는 3개월치가 아니라 9개월치 데이터, 1년치 데이터, 5년치 데이터, 10년치 데이터가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얘가 옆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거를 제가 종목이 몇 개 안 되면 이 종목을 위로 보내고 이렇게 일자를 밑으로 보내서 이렇게 볼 겁니다. 종목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일자가 이렇게 있고 종목이 나는 그러니까 2000개를 한 번에 보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구성이 아마 될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열에 일자가 늘어나면 이 비교 지표를 오른쪽에 하는 것보다는 왼쪽에 이 종목의 왼쪽에다 해놓으면 옆에는 계속 늘어나지만 여기는 안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구성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합니다. 물론 이제 오른쪽에 있다고 나쁜 건 아닌데 나중에 데이터가 계속 늘어날 때마다 이 수식을 계속 옮겨져야 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왼쪽에 구성이 좀 편리하더라고요. 그 왼쪽에다가 여기다가는 제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5월 10일 거를 한번 입력을 하고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형식을 날짜, 간단한 날짜하면 이렇게 형식이 바뀌어집니다. 간단한 날짜하고 여기는 제가 7일 전 데이터는 빼기 7 하면 7일 전, 여기는 빼기 14 하면 14일 전이라고 되겠지만 이렇게 숫자를 하드 코딩하면 나중에 나는 이거 8일 전 데이터 보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들어가서 수정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다 제가 위에다가 7, 14, 30 이렇게 한번 바꿔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절대값 씌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7일 전 드래그 하면 14, 30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겠죠. 여기서 그럼 내가 나중에 필요할 때 나는 40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숫자를 만들어 두고 여기에서 가져오는 방법은 뭐 함수는 여러 가지일 겁니다. 뭐 X룩업 이제 M365는 X룩업을 쓸 수도 있고 뭐 V룩업을 쓸 수도 있을 거고 뭐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면 H룩업을 쓸 수도 있을 거고 인덱스 매치 함수를 쓸 수도 있을 거고 함수는 다양한데 여기 저는 일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sumif 함수를 쓰겠습니다. sumif는 이제 조건이 여러 sumifs는 조건이 여러 개라도 그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해당하는 5월 10일의 기하에 해당하는 종목은 하나밖에 없죠. 해당하는 일자의 이제 종가가 두 가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sumif 함수를 쓰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해당하는 일자에 뭐 조건이 두 개, 복수가 될 때는 그걸 다 더하면 안 될 경우에는 sumif 함수를 쓰면 안 되겠지만 지금 여기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저는 sumif 함수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범위 H5열에 시작하는 값을 먼저 선택하고요. sumif 함수는 여기 조건 보면 처음에 sum range, 더할 합, 더할 조건 이제 범위를 선택하고 첫 번째는 여기 range 1 해서 조건에 해당하는 범위,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의 범위,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 이런 식으로 수식이 쭉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sum range 첫 번째 합할 범위는 저는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절대값을 이제 앞에 이 F4를 누르면 이렇게 절대값이 나오거든요. 절대 참조, 상대 참조 그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참조해서 여기 저는 앞에 H열, 이 지금 숫자 5는 D는 이게 숫자잖아요. 5는 행을 의미하는 건데 5행. 근데 6행, 7행, 8행, 9행 계속 밑으로 내릴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절대값을 열 앞에다가만 붙이겠습니다. 붙여놓고 다시 콤마 그리고 조건. 조건도 해당하는 이 sum range 첫 번째 합할 조건과 동일한 범위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 범위는 변동되면 안 되니까 다시 F4 눌러서 해당하는 절대값을 채우고요. 다음에 콤마 그리고 5월 10일에 해당하는 거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선택하고 B사의 절대값을 하나 씌워서 저 나중에 이 함수를 옆으로 당길 거기 때문에 여기는 행이 바뀌면 안 되겠죠. 열은 바뀌어도 되는데 행 아래로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숫자 앞에다가 절대값을 넣고 엔터를 누르면 지금 5월 10일 날 기아가 종가가 11만 4,100원 가져온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드래그 하면 5월 3일 날 5월 3일 날 11만 3,900원 4월 26일 날에는 11만 8,200원 4월 10일 날에는 데이터가 없었네요. 이때가 네 연휴였네요. 휴일이어서 데이터가 없는 거 확인했고요. 이렇게 해서 쭉 내려주면 삼성전자에 해당하는 데이터 가져온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이거를 여기서 만약에 5월 3일 하면 이렇게 데이터 변경된 거 확인할 수 있죠. 5월 3일부터 일주일 전에, 14일 전에, 30일 전에 데이터 가져온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다가 스파크라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스파크라인한 게 이 안에서 흐름을 보기 위해서 한 개 여기 셀 안에다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삽입해서 여기 스파크라인의 꺾은 선을 선택하고요. 데이터 범위를 선택하고 이 I부터 BP, 컨트롤 시프트 우클릭하면 우 방향 선택하면 끝까지 가거든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스파크 라인 그려진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걸 드래그하면 이렇게 해당하는 변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색을 제가 조금 넣어줘서 노란색으로 입력하고요. 다시 스파크 라인에서 가장 높은 점과 마지막 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점 보일 수가 있죠. 여기다가 조금 더 위아래 높낮이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해당하는 범위 선택하고 행 높이 선택하고 난 다음에 행 높이를 한 20으로 줘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변동된 거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높낮이 확인한 거 볼 수가 있고 아까 우리 피벗 차트 만든 거 있죠. 이 피벗 차트 만든 거 여기 해사명이랑 여기 그래프 복사해서 지금 만든 거 옆에다가 한번 붙여놔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가져온 거 확인할 수가 있고 해사명도 제가 위에다가 한번 올려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슬라이서를 4로 해서 한 개 행에다가 업체를 다 집어넣고요. 이렇게 하면 제가 기본적으로 만든 거 조금 확인할 수가 있죠. 좀 더 깔끔하게 차트 만들고 여기서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우클릭해서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원래 열 이름을 업데이트 시 열 자동 맞춤 체크 해제하고 확인. 이렇게 하면 제 나중에 업데이트 하더라도 얘가 자동으로 셀 크기를 수정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맞추면 기본적인 제 지표, 아주 간단한 지표, 해당하는 일주일 전, 14일 전, 30일 전 이렇게 데이터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또 하나 밑에 제가 전일 대비 아까 넣었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그냥 는 해서 기아 이렇게 나가지 넣고 옆에도 쭉 일자 그대로 넣어주고요. 사실 지금 저는 이렇게 간단한 날짜 바꾸고 난 다음에 여기 아래로 지금 추가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만약에 내가 어떤 경우에 만약에 아래로 계속 추가한다라고 하면 이 위치가 아래가 아니라 다른 시트를 만들어서 또 별도의 시트에서 확인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교육용으로 이렇게 네 가지만 추가를 했기 때문에 네 가지를 넣었고요. 여기에서 그냥 수식으로 이렇게 앞에 전일 대비 증감률 보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당일 나누기 전일 빼기 1 하면 해당하는 증감률이 나오고 퍼센테이지 입력하고 다시 드래그해서 쭉 이어주면 해당하는 전일 대비 증감률이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 때 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셀 서식 들어가서 만들어주고 색깔도 입히고 근데 이렇게 지금 물론 이제 이렇게 퍼센티지만 나와도 뭐 보일 수는 있긴 하지만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오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조건부 서식에서 색조에서 이 높은 거는 빨간색, 낮은 거는 파란색으로 하면 조금 그 변동이 보이긴 하죠. 이렇게 특정 종목이 전일 대비해서 오르거나 낮거나 이렇게 보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옆에다가 넣고 이제 여기는 전일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한번 가져와 보는 겁니다. 똑같이 이것도 그냥 서밋 함수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가져와서 쭉 하면 전일 대비 그래프 이렇게 여기는 이제 전일 대비 5월 3일은 전일 대비고 여기는 7일 전 대비해야 되니까 7일 전 대비는 여기 위에 똑같이 7일 전 대비 여기 당일 나누기 7일 전 빼기 1 하면 이렇게 증감률이 나오고 드래그 앤 드랍 드래그하고 이렇게 수식하면 되고 여기서 지금 옆으로 수식할 때 얘가 옆으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절대값을 이렇게 여기 B 앞에다가 넣어 주시고요. 이거를 그대로 당기고 다시 당기면 색조를 넣어주면 이렇게 제 30일 전, 14일 전, 7일 전 대비 증감률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나는 14일 전이 아니라 뭐 여기는 한 20일 전으로 하고 21일 전 하고 여기는 한 60일 전 하면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기준에 맞춰서 60일 전 대비해서는 9%가 떨어졌고 삼성전자는 3%, 4% 늘었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형태로 차트도 봐가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 이렇게 좀 깔끔하게 만들면 이런 형태로 될 거고 여기서 만약에 시트에서 하나 더, 난 네이버도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하면 네이버 입력하면 네이버는 아마 영어로 되어 있나 봅니다. 네이버 하면 네이버 나오고 여기서 데이터 쿼리에서 제가 아까 전에 만든 거에서 모두 새로 고침하면 여기 네이버가 하나 뜨겠죠. 여기도 만약에 뜬다고 하면 미리 하나 만들어 주죠. 똑같이 미리 이렇게 만들어 두면 나중에 추가되더라도 자동으로 되겠죠. 데이터에서 모두 새로 고침 누르면 한 번 더 새로 고침 누르면 네이버 추가되고 방금 네이버에 맞는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가 방금 제가 한 번 새로 고침하고 난 다음에 피벗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새로 고침을 눌렀죠. 이제 이것을 한 번에 그냥 새로 고침 눌렀을 때 연결하고 싶을 때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우클릭해서 속성에서 다른 작업을 하면서 새로 고침을 체크 해제하고 마찬가지로 속성에서 체크 해제하고 만약 이렇게 있으면 체크 해제하고 확인을 누르면 얘가 새로 고침 누르면 이렇게 두 번 업데이트 할 필요 없이 데이터가 바로 다 들어올 겁니다.